네, 조금 전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원래 4시에 시작 예정이었는데 앞서 있었던 그 중진 의원들 회의가 조금 길어졌고 조금 늦춰졌지만 조금 전부터 의원총회 시작돼서 이제 경론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국 진단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김형주 전 의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법원의 결정 좀 예상 바뀐지 아니면 예상하셨던 건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신 의원님부터요. 저는 예상을 못했죠. 다만 길어지는 거 보면서 결정이 길어지면서 법원이 법원에서 뭔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인용될 가능성도 있겠다 싶었지만 설마 이 후폭풍이 엄청날 텐데 사법부가 법원이 그걸 감당할 그렇게 결정을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사실은 좀 못했어요. 가능성이 적다고 봤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네. 김 의원님은 좀 예상하셨던 결과입니까?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준석 대표가 그 전부터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이미 예상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와 같은 법리적인 문제의 쟁론을 예상한 상태에서 정당성을 많이 채우려고 했는데 어제 판결은 완전히 역공을 당한 거죠. 피고가 2명인데 하나는 국민의힘이고 하나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인데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실제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공을 들인 것은 1번 문제였거든. 당에서 상임중앙위원회나 ARS로 한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게 공을 들였는데 의회의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즉 그러한 상임중앙위원회로 가기 위한 의결 상태 자체가 이미 최고위원회가 정상이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당원 96조에 따라서 비대위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을 재판부가 인용함으로써 저 역시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에 후폭풍이 굉장히 컸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참 법리적으로 잘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비대위는 정당한데 비대위원장은 직무 정지인 것인가? 그럼 비대위는 그냥 있어도 되는 것인가? 이게 지금도 사실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어떻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보면 약간 상식적으로 지금 판결 내용을 딱 결정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 비대위를 꾸릴 만한 비대위를 만들어야 될 비상 상황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오지만 진행 경기를 보면 외부 변화가 아니라 보십시오. 최고위원들이 지도 체제 전환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바꾸려고 비상 상황을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본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 저 앞에 부분 왜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느냐. 자, 그러면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을 해서 정상적으로 그래서 상실해야 돼. 비상 상황이 돼야 되는데 상실 안 했다. 첫째, 6개월 동안 대표 직무가 정지됐고 그동안에 원내대표와 직무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대행으로 사는 게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저. 두 번째는 최고위원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4명이 남았다 봐요. 9명 중에 5명이 사퇴하고 이준석까지 포함해서 그럼 4명이 남았는데 이 4명이 과반이 안 되지만 여기 1명만 더 전국위원회에서 보충을 하면 선출하면 과반이 되기 때문에 기능이 상실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일련의 흐름으로 와서는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법원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대위로 가서는 안 됐다라고 하는 거고 비대위로 가서는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일부에서 이야기한 대로 비대위원장은 직무 정지가 됐지만 비대위는 살아있다는 논리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비대위 자체가 존립 근거가 설립 근거가 없다라고 보는 게 법원 판단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주장해온 2가지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 또 정당 민주주의에 입에 드는 이 2가지 핵심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의원총회에서도 이 문제를 아마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비대위원장만 직무 정지니까 그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는 방안도 이제 그 대안 중에 하나로 지금 거론되고 있다는 게 아까 취재 기자 얘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견지에서 본다면 그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뭐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말하자면 상임 최고위원회로 가기 위한 의결 정족수 4명에서 만약 권성동 원내대표만 사실은 그만뒀으면 비상 상태가 바로 돼버리는 거예요. 네. 실제로 보면 7명 중에 4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7명 중에 3명만 돼도 사실은 의결이 안 되는 구조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의 발생 원인, 뭐 예를 들면 뭐 대통령과 뭐 총질 문제, 문건이든 뭐든 간에 계속적으로 실제로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하면 결함이라든지 문제점이 상당히 지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 아마 오늘 의총에서는 상당히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상당히 득세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돼서 권성동 원내대표나 서랑종 정책위 의장이 공동 사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비상 상태임을 아까 말하자면 당헌 96조로 완결 구조, 즉 법원에서 지적한 부분을 인수하고, 즉 사표를 완전히 제출한 사람이 김용태 최고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록 최하 뭐 서왕종 뭐 정책위 의장을 예, 오히려 성일종 의장. 성일종 의장을 네. 오히려 놔놓고 권성동 원내가 책임을 지고 빠짐으로 2명 정도를 놓지만, 어쨌든 그 상태로는 공식적으로 당헌에 의해서 비상 비대위를 꾸릴 수 있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지금 현재 비대위원들이 뭐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주장하기보다는 완전히 비상 상태라는 걸 들어가고 난 다음에 주호영 위원장을 제외한 현재의 비대위원을 다시 재선임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은 의미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 말하면 법원의 결정을 비대위원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비대위 전환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비대위원들은 직위가 유지돼요. 따라서 사람 몇 명 갈아 끼우면 됩니다. 조영을 권성동으로 바꾸면 됩니다라는 논리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이래 되면 본안 소송으로 가게 되면 100점 100패예요. 본안 소송의 핵심이 비대위 전환이 무효야 아니냐를 따지는 소송이잖아요. 본안 소송. 네. 그래도 남부지방법원에 가 있다고요. 다른 재판부에 배당돼 있지만 이렇게 되면은 법원의 지금 결정 내용에 반하는 걸로 가서는 안 돼요.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뭘 해야 되냐? 제가 보기엔 핵심은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돼요. 네. 이대로 가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영 원내대표 어차피 직무 정지됐어요.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 대행으로 이전 상태로 복원되는 건데 이 대목을 안고 갈 것이냐 아니면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든지 하면 나가도록 한 후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그게 누가 됐든 뭐 어떻게 보면 추대를 하거나 뭐 어떤 사람을 해서 그 사람이 전국위원회 의결로 최고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는 거예요. 비대위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 전국위원회를 결의해서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최고위원들을 뽑아서 그 최고위원으로 하여금 지도부를 구성해서 가는 게 맞다. 그 사람이 비대위가 됐건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가 됐건 이런 식으로 좀 지휘를 당을 이끌어가 나가는 게 필요한 거다. 제 눈에 그렇게 보여요. 네. 유일한 해결 방법은. 예. 신성범 전 의원님은 지금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당위고 이렇게 되는 게 맞다라는 거고,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어느 쪽 가능성이 더 큰다고들 합니까? 지금 사실은 오늘 의원총회를 한다 칩시다. 그럼 100몇 명이 모였는데 네. 우리 당의 지금 현재 미안한 이야기지만 의원님들이 지금 현직 의원들을 태도하는 거 보면 가장 관심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 뭘까? 용산의 생각이 뭘까에 모여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왜? 이 문제는 알다시피 지금 재판부에서 결정문에 썼지만 외부 환경 분단은 없어요. 외부 환경은 뭐예요? 내부 총질 문자가 노출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7월 달에 이준석 대표를 6개월 당원권 정지를 시켰고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것은 권리가 아니라 사고다. 따라서 직무 대행 체제로 잘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유일하게 변화가 있다는 것은 내부 총질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내부 총질 문제가 나오고 나서 갑자기 최고위원들이 뭐 배현진, 조수진, 윤영석 연달아서 어떻게 보면 사의를 표명하면서 셀프 무너진 거예요. 셀프.
셀프로 스스로 지도부를 해체했단 말이에요. 네, 이걸로 네. 비리로 넘어가는 근거를 삼았는데 네. 법원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보면 뭐가 유일한 변화는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저는 판단이 내려야 되는 건데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줄까? 좀 더 당에서 토론이 될까? 아니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보니까 내가 책임이 크다. 내가 이번에 물러난다. 자진 사퇴를 이야기할까? 저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이죠. 사실은 지금 우리 국힘의 지금 현역 의원들의 미안하지만 의지와 능력으로. 네. 김영주 전 의원님은 오늘 이제 의원총회 얼마나 오래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 20분 지났거든요. 오늘 뭐 2시간, 3시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결론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아마 의원님들의 고민이 많을 겁니다. 고민 중에 하나는 딱 두 가지일 거예요. 아까 신성범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의 의중에 뭐가 있냐. 권성동 원내대표를 그대로 지지하냐. 뭐 그전에 지지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과연 그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더 깊은 고민은 권성동 말고 다른 사람을 찾았을 때 이 상황이 국민의힘의 원내의 지도부로서의 역량과 리더십이 권성영보다 더 나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의총은 당연히. 근데 그런 마땅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동안의 리더십을 여러 가지 삐걱거렸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바꾸지 못한 이유는 실제적으로 뭐 더 나은 대안을 현재 찾기가 쉽지 않다. 즉 윤 대통령하고의 코드도 맞춰야 되고 실제로 당에 원만하게 말하자면 유지해 갈 수 있는 리더십의 적자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뭐 어쨌든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서 소위 이준석계 쪽의 의원들이 강하게 책임지고 물러나야 누군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만약 우선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면 사실 소수 의견의 반대는 있지만 그 정도의 부분으로 또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다시 이제 최고위를 구성하기에는 어려워요. 최고위 자체도 왜냐하면 당대표 못지않게 표로 통해서 구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따라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사실 새로운 조기 전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위 구성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재 당헌 96조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제일 좋기는 그러면 권성동은 빼고 성일종이라도 그만둔다든지 김용태는 끝까지 지키겠으니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네. 비대위 구조를 가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추대하는 그런 길로 밖에는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김영주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나왔거든요. 과연 그러면 이른바 윤심은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는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하면 그보다 나은 대안은 있느냐? 그게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생각이 어떻겠어요? 저는 뭐 미루어 짐작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저께인가요? 완전히 뭐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서 장차관들 다 대동하고 해서 당정 간에 잘해보자 위하여 하고 그다음에 서문시장까지 대구 서문시장까지 어제 갔는데 그 중간에 뚝 터진 게 이 법 결정이 나왔으니까 네. 얼마나 뭐 제가 보기에는 아마 휘청거릴 겁니다. 심리적으로. 네. 대통령의 생각이 뭔지 모르겠어요. 다만 가장 큰 피해자가 사실은 또 대통령이 무슨 말이냐. 이준석 대표도 피해자지만 정치적으로 피해자 손해보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손해를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왜? 리더십에 손상도 됐지요. 속내 다 드러나가지고 완전히 사람 뭐랄까 극과 속이 다른 사람 아니야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가 됐다면 굉장히 손해를 본다. 하여튼 빨리 수습하는 게 맞다. 수습 방안을 놓고는 두 가지 의견을 많이 들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어차피 이래 된 거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아야 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제가 보기엔 소수일 겁니다. 왜? 굉장히 신군부 이하까지 나온 마당에 내가 어떻게 안느냐. 심리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안을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그걸 태세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제가 보나 마나요, 이거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럴까? 저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앞으로 2달이든 3달 후에는 어차피 같이 가는 게 정치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적어도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하여튼 그 마음에 안 들지만 2030이라는 그 대표성 그리고 새로 정치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개혁에 좀 남아 있는 그런 희망사 이런 게 접목되려면은 같이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때까지 좀 시간이 걸 거라고 보고 뒤에 대안 문제는 3선 4선 의원들 제가 명단 놓고 보니까 사실은 대안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눈에서 쭉 보니까 아 과연 뭐 권성동 원내대표 나은 분이어서 하지만 이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돼요. 저는 이게 처음에 시작될 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서병수 의원인가가 그랬어요. 이거 명분도 없고 근거도 없기 때문에 비대위로 가면 안 된다. 이거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가처분 내면 인용되려면 당이 더 혼란에 빠진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네. 그러면서 밀어붙였다고. 근데 이런 소수의 조심하자는 의견은 다 무시된 거예요. 이런 당의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아니면 대안이 뭐냐? 예를 들어서 김기현 의원, 주호영 의원이 다시 한 번 더 원내대표 안 되나요? 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책임지고 당을 한 번 더 이끌겠다. 당을 제대로 뭐 어떻게 보면 구해내겠다는 심정으로 왜 하면 되죠. 저는 왜 다른 사람들이 없다. 따라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로 계속하고 당 대표 직무대가 또 맡기자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별로 납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억울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초창기에 권한 대행으로 직무 대행으로 간다. 비상 상태가 될 수 없다. 서병수 의원이 전국위원장이 그렇게 했거든요. 네, 유일한 그러니까. YTN하고 진짜 실제 생방송 인터뷰에서 그 말씀하셨어요. 네, 그게 네. 답이었어요. 그 말을 법원이 인정해 준 거예요. 비상 상태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무 대행으로 갔다. 그러니까 권성동의 길이 정확했다. 합법적이었고.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빠져 있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장제원입니다. 장제원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비상사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게 대통령의 뜻인 양 밀고 가려 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것은 확인하신 팩트입니까? 확인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 실제로 뭐 이렇게 물론 뭐 네. 실제적으로 그 두 가지 조금 더 뭐랄까 급진적인 길. 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준석과의 관계가 적절하지 않으니까 이참에 새로운 지도부를 짜자. 그런 강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장제원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사실 이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본다라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자기 나름대로 조금 뭐랄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자기도 선의의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건 윤 대통령께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끌어안아야 되지 않겠냐 하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자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SNS에 보니까 고향 자기 선대 고향 네네. 정조보부터 고향이 경북 칠곡이라 그래. 칠곡. 그렇더군요. 그래 거기 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책 쓴다 그러니까 일단은 잘 하는 것 같고 무조건 명분은 얻은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와 저도 사실은 말리고 뭐 우리 방송 나와서 여러 차례 가처분 신청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네. 저 같은 사람의 판단보다 이준석 전 대표의 젊은 판단이 지금 생각하면 자기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나았던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명분을 가져갔기 때문에 정말 잠수 타는 게 좋다. 자명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하면 더 어떻게 보면 당 전체에서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는데 당원들 입장에서 당이 왜 이렇게 됐는지 더 덤태기 쏠 수 높다라고 봐서 제가 보기에는 조용히 아무 소리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여론에 맡기는 거고 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관해서 제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강경론에서는 일부 이런 이야기 돼요. 어차피 이래 된 거 윤석 대표를 차라리 제명하자는 논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 당내에서 네. 윤리 열어서 지금까지 그 사태 이후로 대통령에게 쏟아낸 말 이런 거 보면 제명감 아니냐? 제명한다. 심지어는 뭐 경찰에서 예를 들어서 기소토록 한다. 뭐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데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가면 굉장한 위험한 코스로 가는 거예요. 제명하고 경찰에서 기소를 하고 무리해서 말이죠. 오늘 국민이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길로 간다. 그 길이 아니라면 이준석을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면은 할 수 없다. 이것은 뭐 다시 한 번 더 마음은 안 내키지만 뭐 대통령이 품는 수밖에 없다. 뭐 모든 보수론도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할지 안 할지 품는다는 건 모르겠어요. 이준석 대표가 되게 싫어하는 표현입니다. 그 김영주 전 의원님은 그 뭐 정치 선배로서 이준석 전 대표한테 조언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는지 하고 또 어떻게 할 것으로 예측하시는지 하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그 지적으로 뛰어난 분이고 그렇지만 이제 젊은 세대의 대응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고 자기 것에 대한 침해되는 것은
봐주지 않고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준석 대표만의 스타일이기 이전에 MZ세대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성세대도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에 대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국 정치 상황이라고 하는 구조적 문화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사회에서 유교적 질서라고 하는 걸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본인도 그런 큰 틀에서 자기 꿈을 키우려면 조금 더 화합하고 인내하는 그런 것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여전히 본인이 생각하듯이 시간은 이준석 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편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5년에서 착착착착 들어가는 시간이고요. 또 뭐 3선 간호, 4선 간호 하듯이 현재 기득권층으로 보이는 국회의원들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길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못지않은 이준석의 길, 이준석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혹은 총리가 될 수 있는 길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모두 다 각 세우는 방식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고 그런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자기를 훈련하고 수용하는 그런 태도가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화합하고 침묵하고 자맹하라라고 조언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는 딱 이제 인용되고 난 다음에는 좀 그런 스타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제라도 자기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자기가 봤을 때 정의롭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스타일을 굽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스스로가 도발적으로 다 모든 사람들에게 뭐 난사하는 그런 부분은 좀 더 자제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이제 의총이 진행 중인데 아마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요. 만약 결과가 나오면 바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수도권 경선 마지막 지금 치르고 있고요. 논란의 당원 80조가 결국 상정돼서 의결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중앙위원회에서 분명히 부결됐는데 네. 다시 올려서 중앙위원회가 재표결을 했다. 재의결. 그것도 보니까 36표가 30몇 표가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제가 볼 때 중앙위원들도 대부분 현역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들, 시장 군수들, 기초단체자 협의회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서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면 당이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지금 주류에서 주류 측에서 하자는 대로 해주자 해갖고 아마 넘어간 것 같아요. 하지만 명분이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얼마나 급하길래 저렇게 왜 저 조항을 손을 댈까? 기소되면 당직 정지, 당무 정지가 되도록 만든 규정을 왜 자꾸 저렇게 손을 보려고 그러는 건가? 야당 때 만들어 놓은 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3자들 눈에는 더 이상하다. 뭔가 정말 이재명 의원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사후 리스크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깨림칙하게 있어서 저렇게까지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게끔 한다. 제 눈에 그렇게 보였어요. 네, 김영주 전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중앙위원회의 권위를 상당히 상실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통과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절충 아니기도 해요. 우리가 막 다시 빨리 통과됐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자체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말하자면 그 기소가 당했을 때 페널티를 하고 다만 상황을 윤리위가 아니라 말하자면 당무위원회로 바꾼다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당원들에게 모든 권한을 준다는 것은 배척시켰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우리가 흥분할 부분은 아니고 또 하나는 실제로 당 구성원들이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 사법적 시스템으로 공세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다만 제가 반대하는 것은 그럼 당원이 무슨 여당 때 다르고 야당 때 다르느냐 그런 비판을 당할 수는 있지만 모든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이 그런 피해의식을 가질 정도의 위기감이라면 그것도 당내의 문화이고 당내의 결정이기 때문에 존경해 줄 필요가 있고 또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마지막으로서 본인이 어차피 이것이 이재명 당대표가 기정사실화 되는데 되고 난 다음에 이걸 하는 것보다는 내가 있을 때 내 손에 오히려 피를 묻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이해해 줄 만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전국 진단했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그리고 김형주 전 의원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